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단일 모드 이제 양자빗에 이제 양자빗이 매니 모드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 단일 모드로 한정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하고 웨이브 벡터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단일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에너지하고 똑같은 꼴로 되고, 양자인 경우 이제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애니레이션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혹은 넘버 오퍼레이터로 썼을 때 이렇게 되고, 전기장 벡터 포텐셜, 전기장, 자기장인 경우에 이제 각각 이렇게 표현이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일 모드가 이제 어떤 순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상태, 그러니까 고유 상태인 n, 고유 상태를 이제 n이라고 했을 때, n캣이라고 했을 때 그 n캣의 중첩, 임의의 중첩으로 이제 주어지겠죠. psi n은 probability amplitude이고, 그래서 평균 광자수에 대한 걸 카운트하는 방법, 계산하는 법과 이제 광자수 불확정도 계산하는 법에 대한 것을 얘기했고, 특히 이제 이 순수 상태 중에 레이저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혼합 상태이긴 한데 실험을 할 때 대부분 순수 상태의 특징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가 이제 순수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 걔네들을 Fox state n, cat n들의 중첩으로 바꿔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E 대신 n이었죠. 알파의 n승인데, 네, 이건 고칠게요. 평균 광자수는 요 알파라는 복소수로 주어지는데, 그 복소수의 절대값 제곱, 그리고 넘버의 불확정도 또는 알파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이 레이저의 순수 상태를 우리가 코헤런트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코헤런트 스테이트에서의 이 알파가 전기장의 리얼 성분과 이미지너리 성분에 대한 언서튼티를 구하면 걔네들의 언서튼티가 똑같아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이제 우리가 혼합 상태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혼합 상태라는 것은 순수 상태가 있을 때 순수 상태를 준비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순수 상태를 준비하는 장치가 있다고 했을 때, 걔네들 두 개를 스위치로 무작위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측정 장치로 보내는 그런 경우에, 이제 얘네들은 두 순수 상태를 혼합하는 그러한 이제 측정 전 과정을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스위치까지 포함한 이제 여기를 생각하면 순수 상태를 혼합시키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합 상태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테이트 벡터, 컴플렉스 벡터로 표현하지 못하고 density 오퍼레이터로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오퍼레이터를 밀도 연산자라고 부른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순수 상태가 섞이는 그런 경우고, 이제 임의의 순수 상태, n 개의 순수 상태가 섞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단일 순수 상태가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합 상태가 아닌 순수 상태겠죠. 그냥 순수 상태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밀도 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벡터의 캣 벡터하고 브라 벡터의 텐서 곱으로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혼합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아는 양자 상태라고 부르는 것들은 전부 다 혼합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연에서 보게 되는 그 상태들은 전부 다 혼합 상태예요.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순수 상태일 수가 없어요. 다시, 지금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혼합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 상태를 마구 섞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합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순수 상태를 뭐 2개 이상 준비하고 걔네들을 랜덤하게 섞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수 혼합 상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실제로는 정반대로 여러분들이 자연상에서 보게 되는 상태들은 전부 다 혼합 상태예요. 그래서 그 혼합 상태를 순수 상태로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오는 빛, 걔네들을 양자역학적인 리밋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혼합 상태예요. 순수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머티리얼, 그러니까 물질 내에서 보게 되는 전자의 상태, 전부 다 혼합 상태예요. 순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상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관측되는 소스에서 물질들의 양자 시스템의 상태는 혼합 상태고, 그 혼합 상태를 순수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단지 내가 이거를 혼합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혼합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개념적인 그 툴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보게 되는 혼합 상태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 자연에서 원래는 순수 상태로 일반적으로 순수 상태로 만들어지는 애들이 뒤섞여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도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드가 섞이는 것과 양자 상태가 섞이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웨이브 가이드에서 단일 모드가 있다고 쳤을 때 그 단일 모드의 빛을 기술하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있겠죠. 빛의 밝기, 그 단일 모드에서의 밝기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밝기에 대한 것을, 밝기가 결국 상태, 양자 상태하고 대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밝기라는 것이 양자, 그러니까 슈퍼포지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만 믹스 스테이트에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봅시다.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보면 이게 레이저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웨이브 가이드에다가 레이저로 웨이브 가이드의 안에 있는 모드를 익사이트를 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드에 에너지가 주입된 거예요. 그럼 빛이 이제 프로퍼게이트 하는 거겠죠? 그럴 때 걔의 밝기가 포톤 넘버 n과 밝기는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포톤 넘버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 밝기가 일정하다면.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포톤 넘버가 일정하지 않아요. n이 될 확률이라는 것이 요 psi n이라는 거에 절대값 제곱을 해야지 해당하는 n이 포톤 넘버가 n일 확률인 거잖아요. 근데 보다시피 걔네들은 특정 n에 대해서 얘가 확률이 1이고 나머지에 대해서 빵인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보면 psi n의 절대값 제곱하면 여기에 절대값 제곱이고, 그러면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알파 n의 절대값 제곱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내 말은 뭐냐면 모든 포톤 넘버에 있을 확률이 다 있다고요. 레이저 상태 같은 경우에. 특정 포톤 넘버 혹은 특정 밝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얘네들의 밝기가, 그러니까 밝기가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밝기가 어떤 특정 n이라는 밝기가 될 확률이 있지 특정 밝기인 채로 지나가진 않는다고요. 양자 요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네, 그러면 이제 넘버 관점에서 막 뒤섞여 있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뭐 특정 밝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이 고전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죠. 고전적으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혼합 상태로 얘기했으니까 요 믹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요 이제 순수 상태로 광자의 개수를 100개를 준비해요. 그럴 수 있겠죠? 밑에서 110개를 준비해요. 그리고 섞으면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100개, 어떨 때는 110개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이제 혼합 상태에서 할 수 있겠죠. 혼합 상태 형태로.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뭐냐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수 상태에서 100개와 110개를 중첩 상태로 놔둘 수도 있고, 아까 혼합 상태에서 섞을 때 100개하고 110개를 섞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첩 상태와 혼합 상태의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양자 중첩이라서 100개와 110개가 양자 간섭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혼합 상태인 경우는 고전적으로 섞는 거라 양자 간섭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태예요. 네. 그렇게 이제 내가 요 스위칭 섞는 거를 고전적인 과정이다라는 걸 굉장히 무수히 반복적으로 강조를 했잖아요.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웨이브 가이드에서 단일 모드를 생각하고 그 단일 모드가 얼마나 익사이트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순수 상태로 중첩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포톤 넘버에 대해서, 아니면 믹스 스테이트로 혼합 상태로 고전적인 이제 혼합된 형태로 100개와 110개가 섞인 것처럼 그렇게 섞일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는 거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모드가 막 뒤섞이게 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예요. 자, 질문 있어요? 어디까지 했어? 네? 내가 그걸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나요? density 오퍼레이터를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얘가 마치 다이어고널 폼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가 오르토고널 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요 density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보면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옵저버 오퍼레이터 봤을 때처럼, 옵저버 오퍼레이터는 여기가 measurement bases들의 expectation을 assign 했을 때 그때 옵저버 오퍼레이터 그런 꼴로 생겼잖아요. 그때 이 옵저버 오퍼레이터 measurement bases들은 서로 mutually orthonormal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얘는 diagonalize가 돼 있었어요. 그 옵저버 오퍼레이터는. 근데 여기에서의 그 density 오퍼레이터에서의 이 psi들은 내가 psi1, psi2에서부터 psiN 얘네들이 뮤추얼리 오르토고널 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컨셉추얼하게 보다시피 순수 상태는 아무렇게나 순수 상태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오르토고널 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뮤추얼리 서로 간에 오르토고널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다이어고널 폼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이어고널라이즈 안 돼 있다고요. 행렬상으로, 일반적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psi 1, 2 얘네들을 오르토고널하게 준비할 수도 있겠죠. 준비해놓고 보면 얘는 다이어고널라이즈 됐겠죠, 그때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이어고널라이즈 돼 있을 이유는 없어요.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density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건 분명해요. 요 density 오퍼레이터를 보면 여기 PA라는 확률이니까 얘는 리얼 넘버겠죠. 그리고 얘는 항상 프로젝터 형태로 됐으니까 어저인트, 셀프 어저인트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거를 취하면 얘는 자기 자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 대거가 로가 되는 거니까 허미션이죠. 허미션이라는 것은 적어도 수학적으로 허미션은 항상 다이어고널라이즈업을 하죠.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고널라이즈 했을 때 아이겐 밸류들은 전부 다 양수예요. 양수가 아니면 확률이 아닌다는 의미가 되는데 density 오퍼레이터는 무조건 확률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측정하고 난 다음에 확률의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수예요. 자, 근데 그렇게 다이어고널라이즈 했을 때 하고 요거하고 형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했을 때는 psi1, psi2 얘네들이 오르토고널 하지 않은 형태로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믹싱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한 애를 가지고 걔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할 수도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다이어고널라이즈가 되니까. 그래서 다이어고널라이즈된 폼으로 썼어요.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psi1과 psi2는 오르토고널하지가 않아요. 이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동일한 요 로를 다이어고널라이즈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분이 다이어고널라이즈 쓸 때 이렇게 두 개의 성분만 있을 수도 있겠고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두 개만 쓸게요. 그랬을 때 얘하고 여기에서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준비 장치에서 준비한 순수 상태들이죠. 그렇지만 여기 파이는 아니잖아요. 파이는 뜬금없이 나온 애들이잖아요. 적어도 수학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의해서 나온 것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준비한 것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psi1과 psi1, 2 그 어떤 거하고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density operator는 그러니까 density operator를 표현할 때 가능한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과 수학적으로 가능한 것 그리고 두 개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않잖아요.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density operator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uniqueness가 없어요. uniqueness가 뭐지? 유일성이 없어요. 유일한 형태의 표현 방식이 없어요. 그게 density operator,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자역학에서 요 density operator와 관련해 가지고 수학적인 어려움이 여기에 존재해요. 수학적으로 힘든 면이 나중에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인탱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인탱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지 어려운 일이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이 되는 이유가 이 유니크니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이 파이요? 물리적으로 네,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판단하면 좋겠는데. 자,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래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혼합 상태는 일반적으로 혼합 상태는 전부 다 density operator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pure state는 density operator로 해도 되고 state 벡터로 행렬이 아닌 혹은 오퍼레이터가 아닌 벡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평균 양자수에 대한 것을 이제 혼합 상태인 경우에는 평균 양자수를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그거는 이렇게 행렬의 n도 오퍼레이터고, 그러니까 행렬이고 넘버 오퍼레이터, 로도 오퍼레이터, 두 오퍼레이터를 곱한 다음에 트레이스를 취한 것이 평균 광자수를 구할 데 사용돼요. 이게 약간 수학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로가 순수 상태라고 할게요. 단일 상태 벡터의 프로젝터로 이제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넘버 오퍼레이터에다가 로를 곱하고 트레이스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트레이스를 할 때 이제 어떤 베이시스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트레이스를 위한 베이시스. 근데 우리가 팍 스테이트들을 베이시스로 이제 우리가 사용할게요. 그러면 트레이스라는 것은 서메이션 n에 어떤 베이시스로 내적을 하고 n로
n. 요 행렬,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것도 하나의 행렬이고 그 행렬에 대해서 다이아고널 성분들만 쭉 더한다라는 거잖아요. 다이아고널 성분들을 쭉 더하면 돼요. 다이아고널 성분은 어떤 때의 다이아고널 성분? 어떤 베이시스 하에서 다이아고널 성분? 상관없어요. 어떤 베이시스든 아무 상관없이 아무 베이시스나 선택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넘버 베이시스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이 넘버 스테이트라고는 하지만 내가 넘버 스테이트가 아닌 다른 걸 썼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겠죠. 지금 당장. 자, 그렇게 하면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n은 그냥 넘버 오퍼레이터, 로는 스테이트 벡터로 거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로 대신 요거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P? 지금은 피어 스테이트가 이제 믹스 스테이트인 경우는 나중에 합시다. 지금 당장은 피어 스테이트인 것만. 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요 가로를 지우고 얘는 스칼라, 얘도 스칼라가 된 거죠. 스칼라니까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스칼라나 순서를 바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순서를 바꿨으면 n psi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psi를 또 바깥으로 내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컨벤션 n에 psi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가로를 넘버 오퍼레이터 뒤에다 했는데 그걸 앞으로 당겨서 할게요. 가로야 추상적인 거. 곱하기니까. 어차피 곱하기라서 가로를 어디다 넣는지 상관없어. 얘는 뭐예요? 얘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인데 이 n이 여지껏 하는 동안에 n이 넘버 베이시스인지 아니면 다른 베이시스인지를 썼나요? 한 번도 안 썼어요. 단지 얘네들이 베이시스라는 성질만 이용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도 얘가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컴플리셋을 이루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균, 양자적인 평균, 그러니까 평균 기대값 구할 때 했던 표현식과 동일한 것으로 도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그게 아니고 이게 P알파 이렇게 믹스 스테이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믹스 스테이트가 이런 꼴이거든요.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먼저 됐고 P 알파, 서메이션 알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 아이덴티티 사라져서 여기에는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알파일 때 퓨어 스테이트, 알파 퓨어 스테이트일 때의 평균 기대값에다가 알파가 될 확률을 곱해서 썸하면 얘가 모든 거의 평균이 되는 거죠. 기억하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특정 알파일 때의 평균 양자 평균 값에다가 알파가 나올 확률을 가지고 평균을 또 내면 앙상블 평균이라고 보통 불러요. 앙상블 평균을 내면 그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현식 가지고 퓨어 스테이트고 믹스 스테이트고 간에 상관없이 평균값에 대한 그러니까 넘버 오퍼레이터에 대한 어떤 임의의 오퍼레이터에 대한 평균값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 이게
굉장히 간단한 듯이 보이지만 아니면 정반대로 굉장히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수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상하다고 하면 질문을 하세요. 지금. 아니면 시험을 못 보게 될 뭐라고요? 네. 그게 정의잖아요. 네, 뭐 하여튼 괜찮아요? 내가 그렇게 잘 설명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평균 광자수에 대한 것은 광자에 대한 넘버 오퍼레이터에다가 덴시티 오퍼레이터를 곱하고 걔네들을 트레이스 취하면 그러면 평균 광자수를 구할 수 있어요. 광자수의 불확정도에 대한 것은 결국은 n제곱, 그러니까 광자수 제곱에 대한 평균과 광자수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서 스퀘어 루트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n제곱, 광자수의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광자수 제곱에 대한 평균은 넘버 오퍼레이터의 제곱을 덴시티 오퍼레이터 곱해서 트레이스 취하면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이거를 잘 과정을 따라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 혼합 상태의 한 예를 이제 얘기할 텐데 혼합 상태의 예로는 흑체 복사, 그러니까 그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온도가 T인 흑체에서 다른 진동수의 빛들이 태양에선 잔뜩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신경 안 쓰고 특정 진동수의 빛만 신경 쓸게요. 그러면 주어진 진동수에 대해서 광자 n개,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그 오메가라는 진동수를 갖고 있는 밝기의 빛이 광자 n1 확률을 이렇게 주어져요. 누구지? 플랑크 가설에 따라서 기억나죠? 플랑크가 했던 가설이 있잖아요. 플랑크 가설이 뭐죠? 에너지 단위가 띄엄띄엄 있다.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특정 진동수의 에너지는 불연속인데 그거의 단위로 될 텐데 그거의 에너지 단위가 하바 오메가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캐노니컬 앙상블 열통계에서 캐노니컬 앙상블이 어떤 특정 온도가 주어진, 그러니까 리저버의 온도가 T도라고 합시다. 리저버, 여기 시스템이 있고 이제 이게 시스템이에요. 주변 온도 리저버가 T도예요. 말이 있나 없나?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T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이 에너지 E를 갖게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시스템의 에너지가 E1 확률. 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내가 그걸 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맞다 그랬어. 박종혁. 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래요. 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래요. 어떻게 되죠? 이온호.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E가 될 이 시스템이 에너지 E를 갖게 될 E에 있을 확률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주어지고, 그다음에 온도에 대해서 뭐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네? 맥스웰 볼츠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승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낮으면 확률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높으면 확률이 익스포넨셜이 낮아지고, 이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깁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합시다. 자, 됐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방출되는 포톤, 아까 플랑크의 가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플랑크 가설에 따르면 방출되는 그 에너지는 하바 오메가 단위로 정수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무슨 상수 에너지가 더 추가로 더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상수 에너지에서 이 에너지 단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게 2분의 1 하바 오메가라는 걸 아는데, 바닥 상태일 때 에너지가 0이 아니고 2분의 1 하바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당시에는 누구지? 플랑크는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쭉 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관심 있냐면 확률, 요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포톤이 n개, 요 n개 1 확률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요 에너지 대신 n으로 바꿨으면 되잖아요. 오메가는 상수니까 있는 걸 생각하는 거라서 하바 오메가는 상수,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건 n이 달라진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n e to the 마이너스 n 하바 오메가 오버 kb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잖아요. 이게 뭐예요? 네, 전체 개수가 아니고 이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비례상수를 모르는데 비례상수를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비례상수 구하면 그거는 근데 내가 그 진동수가 정해지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의 n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n이라 함은 포톤의 개수, 이렇게 R이라 함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하바 오메가 kbt, 이거를 R이라고 쓰고, 그러면은 이 확률을 다 더한다는 것은 확률을 다 더한다는 것은 0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하는 거고,
걔는 지금 얘기한 G는 상수니까 G 빼고 서메이션 N의 R의 N승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죠? 예, 요걸 뭐라고 불러요? 등비급수라고 부르잖아요. 등비급수에 대한 거 구할 수 있죠. 1-R분의 1 이렇게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그래서 썸메이션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죠? R의 N승은 1-R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지? 비례상수 아니 여기 G라는 비례상수 G는 얼마일까? 그건 1-R일 거예요. 그래서 1-R을 곱한 거예요. 여기다가 비례상수인 1-R을.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 R이라는 거를 온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뭘 아느냐면 이 그 포톤 개수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요. 뭐냐면 포톤의 개수를 적게 발견할수록 확률은 높아요. 그다음에 포톤을 많이 발견할 확률은 exponentially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죠. 자, 그러면 요 R 값에 대한 거, 그러니까 exponential 펑션 요거에 대한 걸 봅시다. 온도가 0도로 가면 여기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0분의 1꼴이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니 R은 0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온도가 0도로 갈 때 R은 0으로 가요. 온도가 무한대로 가면 T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빵이 될 거겠죠? 빵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익스포넨셜 빵승은 1이 될 테니까 R은 1로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R이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도의 의미를 갖죠. 온도가 0도일 때 R은 0으로 가고 온도가 증가하면 R이 점점 증가하는데 1까지만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R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고 온도가 0도일 때는 0이고 온도가 무한대일 때는 1인 그러한 형태로 R을 일종의 무슨 온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R이 0? 그러면 굉장히 차가운 거고 R이 1? 엄청 뜨거운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밀도 연산자는 방금 얘기한 N개를 발견할 확률에 대해서 를 가지고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density operator로 그러니까 요 확률 분포에 대한 것이 저것만 알면 고전적인 그 통계 그거에 대응하는 게 양자 다 계산해낼 수 있잖아요. 모든 양들은 다 아는 거니까 물리량들 다 알 수 있으니까 고전적인 P2에 대응하는 게 여기선 density operator예요. 그리고 density operator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확률이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 이렇게 되잖아요. 볼츠만 상수를 내가 베타라고 됐어요. 그냥 에너지 대신 뭐가 돼야 될까요? 양자적인 경우에 해밀턴이야. 온도 T는 연산자여야 될까요? 아니 그 파라미터여야 될까요? 파라미터여야 되겠죠. 우리 시스템과 상관없는 바깥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리저버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파라미터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density operator는 이와 같은 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density 오퍼레이터가 이런 꼴이다, 이런 꼴이다. 이걸 무슨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이걸 그냥 양자화한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퀀타이즈 한 거잖아요. 괜찮죠? 자, 얘를 이퀄이라고 쓰려면 뭐를 해야 돼요? 비례상수 G를 해야 되겠죠. 비례상수 G를 구하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비례상수 G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density operator 룰을 트레이스를 하면 그럼 뭐가 돼요? 아, 내가 이걸 얘기 안 했구나. 그죠? 수학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여기 있는 요 density operator를 트레이스를 해요. 그러면 로가 summation 알파라고 썼나? 알파라고 썼지. A라고 썼어요? 이렇게. 자, 트레이스 로 이걸 하면 어떤 특정 베이시스로 다이고널 성분들을 쭉 더하는 거가 이제 트레이스인 거고, 그러면 얘는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로 왼쪽에서 브라 벡터로 내적을 해요. 그러면 여긴 다른 거 다 스칼라니까 들어가고 요 캡 벡터하고 내적이 될 거 아니에요? 내적. 오케이? 여기 오른쪽에 캡 벡터로 내적을 하면 density 오퍼레이터 오른쪽이니까 이 오른쪽에서부터 요 브라 벡터하고의 내적이 되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뭘 해요? 순서를 바꿔요. 이거 스칼라, 이거 스칼라 내적했으니까 상수잖아요. 순서를 바꿔요. 순서를 바꾸면 여기는 n에 psi a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ummation a를 먼저 하느냐, summation n을 먼저 하느냐 순서는 상관없죠. summation n을 먼저 해요. summation n은 PA는 A에 대해서는 의존하지만 N에 대해서는 의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쭉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N으로 쭉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요 썸메이션을 요 내적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혹은 이제 브라 벡터 psi하고 캡 벡터 psi를 요 썸메이션 바깥으로 빼낼 수 있겠죠. 내적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내적을 나중에 하자. 오케이? 그러면 다시 얘는 뭐죠? 넘버 오퍼레이터잖아요. 아니,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잖아요. 아이덴티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결국은 뭐지? 브라 벡터하고 캣 벡터의 내적이에요. psi a, psi a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가 자기 자신하고 내적하면 1이잖아요. 양자 상태는 확률이 다 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1. 자, 그러면 PA를 다 썸하면 뭐죠? 1. 그래서 이 density 오퍼레이터의 트레이스를 하면 1이 돼요. 내가 여기서 얘가 1이 되는 조건을 이제 도출하는 동안 내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냐면 psi a하고 psi a의 내적을 했을 때 1이라는 거. 그러니까 psi a는 퓨어 상태, 그러니까 퓨어 스테이트 벡터인데 퓨어 스테이트 벡터는 크기가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했고, 다른 하나는 PA라는 확률을 다 더했을 때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했어요. 그거는 클래시컬하게 확률이라는 것을 다 더하면 스테이트 A를 psi A를 제너레이트할 확률 PA는 확률이니까 다 더하면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이용했어요. 결국은 트레이스 로라는 것은 확률이 다 더했을 때 확률이 1이라는 성질로 나오는 결과예요. 싱글 모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린 단일 모드만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내가 수학적으로 density 오퍼레이터를 트레이스를 하면 1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이 결론이 무슨 뜻이냐, 물리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한 것은 psi A의 크기가 1이다. 그리고 PA를 다 더하면 1이다. 그것만 썼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라는 성질만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건 없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덴시티 매트릭스에 트레이스 한다는 것은 1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있는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확률섬은 1이다. 우리가 중간에 뭐 버리거나 없애거나 하는 일을 했던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따지면 그러면 1이 되는 그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 했어? 예. 그러면 요 트레이스의 롤을 하면 얘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P2 고전적인 경우에 대해서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 건 내가 디스크리트하다고 가정하고 썸한 거고, 만약에 디스크리트하지 않으면 이제 그 적분으로 바꿔야겠죠. 적분을 바꿨을 때 얘는 확률 밀도 함수겠죠. 확률 함수가 아니고. 네,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 자, 흑체 복사 얘기를 하다가 밀도 연산자 이렇게 표현, 그렇게 했을 때 썸 1 해가지고 이제 G가 뭔지는 알았어요. 마이너스 넘버 오퍼레이터 하바 오메가 오메가 이게 해밀턴이 아니라 KB T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넘버 오퍼레이터는 summation n 이거잖아요. 아이겐밸류 n이고 요 n이에요. n cat n 브라 n 이렇게. 그러면 이거로 바꿔 결국 이렇게 될 거예요. 얘를 여기다 넣고 다이아고널 행렬의 exponential function을 구할 줄 알죠, 여러분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펑셔널은 아이겐밸류의 펑셔널로 쓰면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 몰라도 아는 척 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G를 넣어가지고 요걸 표현하면 이게 PN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밀도 연산자를 쓰면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렇게 쓴 거가 사실은 고전적인 그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과 사실은 이제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thermal equilibrium에 도달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thermal equilibrium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이제 흑체 복사라는 게 그거잖아요. thermal equilibrium 도달했을 때 그 흑체가 thermal equilibrium 4에서 온도가 T도인 채로 radiation을 하면 걔네들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균 광자수하고 광자수의 불확정도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뭐지? 이 평균 포톤의 개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또 뒤로 돌리면은 자, 양자점긴 경우에는 트레이스의 넘버 오퍼레이터의 덴시티 오퍼레이터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라는 거 자체를 넘버 베이시스로 그냥 썼으니 서메이션 n에 트레이스 n에 n 곱하기 n은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하는데? 다 지운 다음에 바로 내라고.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넘버 오퍼레이터는 서메이션 안으로 그 다음에 스칼라하고 순서 바꿔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요 서메이션 기호는 트레이스 하는 것은 리니어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 그 두 행렬에 대한 각각의 트레이스를 한 다음에 더한 것과 같잖아요. 네. 아, 잘못 썼네. 됐죠? 이게 문제였었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메이션 n에 pn 그리고 트레이스 nn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n이라는 cat n은 넘버 오퍼레이터 n의 아이겐 벡터니까 아이겐 오퍼레이터 대신 아이겐 밸류로 이제 바꿔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스테이트 벡터니까 스테이트 벡터의 트레이스는 1이잖아요. 요 n은 스칼라니까 빼고 얘는 스테이트 벡터고 스테이트 벡터의 트레이스는 1이겠죠. 확률을 전부 다 더했을 때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1이니까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얘가 평균 포톤 넘버 이렇게 되는 거네.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률 Pn 이렇게 되는 거라 n에 R의 n승에 1-R의 넘버 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거를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썸메이션 상관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요것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할 줄 알겠죠? 안다고 해. 얘는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미분하면 n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n-1승이 되겠지. 그러니까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곱해주면 그러면 요 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R에 대해서 미분하고 R을 곱해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 평균 광자수는 R 나누기 1-R이에요. 근데 R로 그 윗변과 아랫변을 R로 나누면 1이 되고 여기 R분의 1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지만 여기는 R분의 1승. R분의 1승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를 익스포넨셜 플러스로 바꿔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보즈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 그 개수에 대한 표현식이에요. 다
열 통계 시간에 다 했던 얘기죠. 됐고, 자 이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온도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싶어요. 온도가 작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자 온도가 커지면 뭐야 이거?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작아지면 그러면 R이 0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온도가 0으로 가는 경우 얘는 0, 여기도 0. 그래서 평균 광자수는 0으로 가요. 뭐 이상한 거 아닌 것 같죠? 흑체가 온도가 0도로 가면 레디에이션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뜨겁지 않으니 뭐 무슨 복사를 하겠어요. 복사를 안 하겠지. 대신 이제 온도가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온도가 커지면 R이 1로 가면 분자는 1로 가는데 분모는 1 빼기 1이어서 0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 광자수는 무한대. 그렇겠죠. 무지무지 뜨거우니까 복사를 굉장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광자를 무지무지 많이 방출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결과예요. 자, 이건 이제 숙제인데 uncertain 불확정도는 어떻게 될 거냐? 광자수 불확정도에 대한 거를 비슷한 방식으로 쭉 계산할 수 있겠죠. n제곱에 대한 평균 구하고 평균의 제곱을 한 다음에 빼서 스퀘어루트를 취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델타 n을 구하는 게 숙제인데 델타 n을 구하세요. 델타 n을 구하고 그것이 온도가 굉장히 커지는 극한에서 이 델타 n은 평균 광자수로 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두 개의 b, 그러니까 불확정도를 평균 값으로 나눈 거, 그 값은 불확정도가 온도가 무지 클 때 평균 광자수, 평균 수로 가니까 얘는 1로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불확정도와 평균 값의 b는 1이라는 상수값으로 가요.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불확정도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불확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왜 온도가 무한대인 경우를 따졌냐면 온도가 무한대인 경우가 평균 광자수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어서 그렇게 따진 거예요. 자, 순수 상태, 그러니까 레이저인 경우에 이 코헤런트 스테이트인 경우에 이제 평균 광자수가 커지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었던 경우에는 흑체 복사인 경우에는 온도가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요. 온도가 무지 커져야지 평균 광자수가 커지잖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레이저에서는 앰플리튜드, 평균 광자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평균 광자수가 커질 때, 그럴 때 얘의 b는 이렇게 주어지고 그거는 점점 0으로 가요. 그러니까 불확정도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저 순수 상태인 경우에는 불확정도가 작아져서 광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작아져가지고 조금 점점 명확해지는데, 평균 광자수에 대한 것이 정확해지는데, 근데 믹스 스테이트, 특히 흑체 복사인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는 불확정도가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n이 무지무지 커질 때, n이 무지무지 커질 때, 그러니까 평균 광자수가 무지무지 커질 때, 그럴 때 불확정도가 줄지 않는다. 이게 이런 이제 이게 혼합 상태하고 순수 상태에 대비되는 한 예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흑체 복사의 이 혼합 상태에 아까 얘기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쓰여지는, 그러니까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이뤘을 때 갖게 되는 그 스테이트, 혼합 상태, 그 혼합 상태를 열적 상태라고 불러요. 더멀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냥 언서튼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광자수 불확정도예요. 그냥 그게 양자 역학에 의해서 기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확률 분포로 인해서 기여되는 것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저거는 사실은 모든 클라스 디스트리뷰션이
보즈-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경우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존 파티클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주는 거죠. 물론 더멀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있는 보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자, 그래서 레이저의 순수 상태하고 흑체 복사의 혼합 상태, 그거에 대한 광자수 분포를 잠깐 볼게요. 광자수 분포라 하면 요 PN에 대한 얘기예요. 혼합 상태에서, 그러니까 흑체 복사에서 요 PN 분포하고 순수 상태, 레이저 상태에 대해서는 요 psi n의 절대값 제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포톤 넘버에 대한 확률 분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면 그러면 요와 같은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은 이 파란색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흑체 복사의 포톤에 대한 입자수 발견할 광자수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0개의 광자를 발견할 확률, 지금 0.14 정도 되죠. 두 개의 광자를 발견할 확률은 0.1보다 조금 높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광자를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작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고, 이제 레이저인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레이저에서 광자를 0개를 발견할 확률은 0에 가까워요. 2개를 발견할 확률은 0.05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쭈르륵 해서 광자가 7개 정도 6개나 7개 정도 발견될 확률이 제일 높고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평균 광자의 개수가 6개일 경우야. 네, 됐죠? 그러니까 평균 광자 수가 6개일 경우에 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6개일 때가 가장 확률이 높고 그 전후로는 확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서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광자수의 평균 광자수가 증가하면 그래도 여전히 얘는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꼴이겠죠. 봤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브로드하겠죠. 내 말은 얘가 지금 요런 브로드니스가 어느 정도 돼요? 얼마나 이렇게 부정확하죠? 이 정도 분포로 부정확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는 이제 평균 광자수가 6일 때고 6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얘가 더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10 정도 된다, 100 정도 된다. 그럼 점점 더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 정도가 점점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순수 상태, 코헤런스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얘가 불확 정도가 요만큼 될 거예요. 그죠? 요만큼 되죠? 근데 평균 광자수가 증가하면 그러면 이제 더 먼 곳으로 가고 불확 정도도 좀 더 증가할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얘네들이 샤프해지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는 굉장히 커졌을 때 얘네들이 델타 펑션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디락 델타 펑션처럼. 자, 두 개의 이제 극단적인 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혼합 상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혼합 상태의 개념이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자연 세계에서 보는 것은 혼합 상태들이에요. 그거를 잘 준비해서 순수 상태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양자 역학을 이해하는데, 근데 자연 그 자체의 현상과는 혼합 상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심지어 레이저의 상태가 우리 지금 순수 상태인 코헤런스 스테이트라고 가정하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레이저조차도 혼합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acuum fluctuation과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에 대한 것을 얘기할 건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죠. 질문?